별이 3개입니다. 할렐루야. 감격입니다. 1월 어제가 1일이고 어제 또 사랑제일교회에서 24시간 거의 천국잔치를 벌였고 오늘 또 첫날 이렇게 또 여기서 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천국잔치를 벌입니다. 저도 세계 많이 돌아다니고 특히 미국에 가서도 보고 하지만은 이렇게 뜨겁게 우리 윤봉환 목사님 저는 윤봉환 목사님 찬양 인도하면 막 뜨거워요. 이런 데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비발디 파크에서 계셨던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유, 아멘. 한 3분의 2가 비발디 파크에서 또 저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조금 바뀌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입니다. 그런데 한 30분은 여러분 최근에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쓰고 드론을 보내고 조금 불안하시죠?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멘. 가장 그래도 국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유마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만나시고 하면은 좀 기본적인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조금 하고 여러분들을 안심시켜드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애국운동, 자유마을 운동이 기필코 성공을 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예수왕국 복음 통일로 하는 그야말로 정가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내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복음으로 우리 불쌍한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시켜야겠다는 이런 일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올해 1월 달에 아주 의미가 깊은 북한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군 출신들도 많은데 뭘까요? 우리 김수열 대표님 기억나세요? 북한에서 초음속 미사일을 쐈습니다. 초음속. 자, 우리 군에서는 한계점,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은 우리가 징후 목록을 가지고 매일 체크를 합니다. 한미 간에 연합사에서 체크를 합니다. 제가 대령 때부터 투스타 때 작참 차장을 하면서까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백 개의 징후를 가지고 연합사와 합참해서 쫙 체크를 해가지고 그 중에 몇십 개 이상이 올라가면 아차 긴장하자 얼라트가 들어갑니다. 경고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징후가 점점 심각해지면은 우리 한미 방위조약에서 미군들의 정원 병력들이 전개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징후 목록이 사라지고 하면은 다시 상태로 갑니다. 자, 그런데 가장 이것은 전쟁이다 또는
미국이 이것은 못 참겠다 할 게 몇 개 있습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핵실험입니다. 핵실험. 예. 아마 제가 예측하기로는 북한이 남은 카드가 핵실험 이번에 할 겁니다. 버릇을 들여놓지 않으면.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 미사일입니다. 예. 특히 그 중에서도 대륙간 탄도탄, ICBM이라는 거. 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상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 대륙을 날아가는 겁니다. 이걸 쏘려면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의 다 잡아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11월 달에 이 친구들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쐈는데 고체 연료를 썼어요. 자, 제가 사단장, 군단장을 할 때 거의 24시간을 우리 한미 또는 한미일 공조 간에 북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촬영합니다. 심지어 전방의 지휘관들이 사단장, 군단장이 퇴근해서 출근할 때까지 내가 담당하고 있는 내 사단 앞에 또는 군단장은 군단 후방에 적지역에 달구지 하나, 찝차 하나, 병사 몇 명이라도 움직이면 다 잡아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륙간 탄도탄 장거리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주입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고체 연료로 바꿔버리면은 이거는 잡기가 힘듭니다. 예, 시간이 안 걸려요. 그리고 미리 채워놨다가 갖다가 붙이면 됩니다. 최근에 북한이 고체형 연료를 쐈다고 지금 거의 보는 겁니다. 조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신경을 쓸 만한 그런 상황은 뭐냐? 미국까지 도달하느냐? 예. 미국을 직접 위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까지는 그래도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북한이 요번에 11월 18일 날 쏜 것은 화성 10이라는 미사일입니다. 이거는 화성 12부터 14, 15, 요번에 17로 넘어갔습니다. 화성 12는 사거리가 한 5,0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도쿄, 그 다음에 미국 괌, 요 정도까지 가요. 뭐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 14, 이거는 만 킬로 가깝니다. 만 킬로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알래스카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LA, 미국의 서부까지 갑니다. 우리 미국 가면은 12,000킬로입니다. 예. 그리고 화성 15에서 13,000킬로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뉴욕과 워싱턴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쏜 것은 15,000킬로를 넘었어요. 왜 그러냐? 그걸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그까지 쏘느냐? 아닙니다. 죽으려고. 예. 이거를 각도를 굉장히 높이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정상적으로 쏠 때는 30도 내지 45도로 쏩니다. 그게 멀리 가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놈들이 쏠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서 쏩니다. 그러고 어디까지 가느냐? 시속 한 6,000km 갑니다. 굉장히 빨라요, 이번에. 자, 그래서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의 발사에 성공했느냐? 조금 더
연구를 해야겠지만은 이것이 성공했다고 보면은 굉장한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SLBM. 여러분,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이 여기서 미국까지 쏜다, 일본까지 쏜다, 그러면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뭐 한 20분 걸려요. 중간에 미국은 여러 가지 수단으로 2차, 3차, 4차 요격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뭐 별로 시간 안 걸리죠. 그러나 일본은 거기에 대비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울 3분이면 날아옵니다. 부산까지 가는데 7분이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쏘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은 그래도 나은데 SLBM, 서브머린,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은 이건 정말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말 못 참겠다. 이거는 제재를 해야겠다. 옛날에 클린턴이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 북한에서 처음 핵공장을 만들려고 그럴 때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말렸어요. 뭐라고 말렸습니까? 동족이 동맹보다 낫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 가서 강연하다가 저도 장로지만은 우리 김영삼 장로님 기도하는 분이 아닌 것 같다 그랬다가 돼지게 혼났습니다. 와, 뭐 거제분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자, 그런데 이거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말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정말 기도를 좀 하시든지 우리 정화원 목사님을 만나셨든지 조언을 받았으면은 그러면 놔두면은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공격하면은 북한이 찍소리도 못합니다. 끝났어요. 자, 저는 역사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개인도 어느 조직도 나라도 역사를 잘 모르고 역사를 잊어버리고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은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 성공시키고 싶습니까?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구약과 신약 전부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어떤 징계를 받았느냐, 우리 정원 목사님 설교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를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런 일방적으로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이런 예가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주는 역사적 교훈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난 뒤에 그때 이후로 역사의 교훈은 핵에 대응하려면 경쟁적으로 핵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지금 공식적인 핵 보유국 영국, 프랑스, 중국, 파키스탄, 또 인도, 경쟁국이, 상대국이 핵을 냉전시대에 핵을 개발하니까 우리도 개발하겠다. 여러분, 프랑스의 드골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거 만들지 마라.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만들지 마라. 미국이 말렸습니다. 그때 드골이 이야기한 게, 당신들이 우리가 핵 공격을 받으면 당신들 워싱턴에 핵으로 보복한다 그러면 선뜻 우리를 도와주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핵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의 한미 동맹으로 인해서 핵 우산에 그걸 받고 있어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미국이 우리의 가치를 알고 동맹으로서 우리가 북한의 핵 공격을 받으면 도와줄까? 여기에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지금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연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는 옛날부터 이걸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하시는 핵 공유하자, 저 나토처럼, 여러분 나토는 미국하고 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고 프랑스하고 벨기움하고 이탈리아 여기는 10개 내지 20개씩, 그 다음에 터키하고 또 한 군데, 여기는 뭐 아직 비공개이기 때문에 거기는 60개 내지 70개를 핵을 갖고 있으면서 평소에 운영을 같이 하면서 핵이 나토가 공격을 받거나 그 나라가 공격을 받을 때에 협의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핵 공유입니다. 우리가 핵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국제 룰을 지켜야 되고 NPT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금 워싱턴에서도 한국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보수 재단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그거 하면은 정말 NPT에 탈퇴하더라도 한국도 핵을 자체 개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체 개발하면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너무, 6개월이면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자, 그런데 저는 현역 때도 우리가 핵 개발을 하겠다고 선언이라도 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때 북한을 말릴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말려줘야 되는데 중국이 안 말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다 대고 우리도 핵 개발하겠다. 중국은 우리가 핵 개발하는 것도 참지 못하지만 우리가 핵 개발하면 어디서 합니까? 일본은 바로 핵 개발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기술이 낮습니까? 안 낮습니까? 더 빨리 합니다. 중국은 우리, 특히 일본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 전 목사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중국이 북한의 식량과 또 기름을 딱 끊어버리면 북한 아마 3, 4개월 못 버팁니다. 그래서 중국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옵션을 하나 가지자. 이게 아마 지금도 아마 우리 군과 정부에서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드론 무인기가 들어와서 상당히 뭐 휘적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망 많이 하셨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뭐 합참작전본부장 하면서 상황실을 1년간 운영해 봤는데 이게 오는 것을 잡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는 것을 잡았어요. 2014년도에 하나 와서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못 잡았습니다. 그때 절치부심을 해서 이번에는 잡았어요. 잡았는데 격추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드론이,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교훈, 앞으로 장차전에 대한 교훈을 많이 받아야 된다 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중, 5중으로
중첩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소프트 키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면은 그거를 격추시킬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요번에 격추시키지 못한 것은, 자, 아마 바다에서 왔다 그랬으면 그냥 우리 육군하고 공군이 그냥 때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땅 영토 위에서 하니까 이게 낙탄이 될 거 아닙니까? 결국 못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세계 역사의 교훈을 보면은 정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실전팔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한번 망하면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래를 대비하는 DNA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수합니까?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5,000년 역사에 거의 990번 이상을 외침을 당했습니다. 5년에 한 번 꼴입니다. 그런데 정신 안 차리고 그 대비를 안 하다가 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1592년에 임진왜란 당하고, 임진왜란 때 제일 쑥밭이 됐습니다. 율곡선생이 10만 양명서를 했는데 정치인들이 당파 싸움한다고 또 놓치고 있다가 정유재란, 5년 후에 정유재란 또 맞았습니다. 그게 얼마 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정치인들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병사들을 가지고 지휘관에 따라서 정예부대도 만들고 오합지졸도 만듭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모든 훈련을 막았습니다. 연합훈련 막았습니다. 실기동훈련 막았습니다. 총을 못 쏴서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드론에 대한, 무인기에 대한, 미사일에 대한 대비를 많이 했는데도 하면서 제대로 못 쐈어요. 여러분, 원래 공군기 몇 번 추락한지 아십니까? 1월부터 6번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현대전은 공군의 싸움입니다. 공군이 우세하지 않으면 절대 전쟁 못 일으킵니다. 우리하고 북한하고 공군력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제가 100대 0입니다. 100대 0. 북한 공군기가 절대 우리 영공을 침범도 못합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 일주일 전부터 어떻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떤 시나리오로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분단위로 머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 내지 2번 지나면 북한의 공군기는 다 없어집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돈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못 만들었어요. 수입을 못 했어요. 옛날 거예요. 제일 거기서 신의 기종이라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들 옛날에 KF-16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름이 없기 때문에 훈련을 못해요, 조종사들. 제가 이번에 여기 오라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해서 제가 또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훈련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하나 좀 그나마 안심을 하는 것은, 우리 윤 대통령이 우리도 바로 드론을 띄워라. 우리 드론이 들어갔습니다. 그거 제가 운영하던 군단급 드론이에요. 가서 6시간을
하고 왔는데 저놈들이 캐치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군단급은 굉장히 큽니다. 6m 이상 돼요. 그럼에도 북한은 눈치도 못 챘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너희들 까불면 우리는 맞대응한다, 이런 것들이 나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김정은이가 싫어하고 김여정이가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 예. 여러분, 9.19 합의하면서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예? 대북방송, 우리 전방의 대북방송 시스템을 다 철거했습니다. 그때 전방 지휘관들이 철거하지 말자, 그냥 두고 여차하면 하자 그랬습니다. 그건 다 철거했어요. 예? 김정은이가 아마 우리가 이거 지금 설치해야 한다고 공사만 해도 오줌을 줄줄 살 겁니다. 저는 요번에 지금 김정은이가 올해 들어서 11월 달에만 해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20번 이상 했습니다. 한 번 쏘는데 최소한 4억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은 20번 이상 하면은 40억 들어갑니다.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러면 1000억이면은 북한 인민들이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쌀을 배급할 정도입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 김국수 선생님 아시지만은 평양에도 배급이 안 돼요. 북한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기아가 있고, 여러분, 코로나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요. 예? 얼마나 죽은지도 몰라요.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중국보다 더 엉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절박하다는 거죠. 예. 인민들이 배고프다 뭐 하느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폭동 일으키고 할까 싶어서 자꾸 뭔가 지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놈들은 지금 갖고 있는 무기체계, 실탄 같은 것이 거의 바닥이에요. 예? 전쟁은 현재의 무기체계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돈이 있어야 계속해서 탄약을 보급하고 무기를 보급하고 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에 왜 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복음으로 통일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기 위해서 가장 적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무르기만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과 240범이 넘는 놈들한테 왜 자꾸 우리는 아무 대응도 못하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우리가 세계 6위로 굳건하게 올렸었습니다. 우리가 통일만 하면은 세계 2위까지도 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일에 지금 가장 선두에 서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았습니다. 삭개오가 오라고 했는데도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내려와라. 삭개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를 아다니.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멸시하는 세리인 나를 아다니. 뛰어내려와가지고, 여러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빼앗을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받겠다. 예수님이 얼마나 흐뭇하셨으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것이다. 자, 곧 바로 뒤에 모두가 의안이 벙벙해서, 아니, 저 세리장이한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더니 구원을 주셔서 뭐야? 이때 비유로 하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열문화 비유입니다. 열문화 비유.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왕이 있었는데 딴 데 타지에 가면서 종들에게 돈을 주고 이걸 갖고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잘 세마라.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만든 사람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10꼬를 주셨습니다. 5 문화를 남긴 친구한테는 5꼬를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왔습니다. 저는 이거 당신이 엄하기 때문에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대발노발했습니다. 네가 내가 엄한 줄 알면은 이거 은행에다 잡혀놓았으면 이자까지 받을 텐데 악하고 게으른종이라고 나무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그것 빼앗아서 10꼬를 차지한 사람한테 줘라. 옆에서 제자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10꼬를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있는 자는 더 많이 갈 거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호소를 합니다. 우리 특히 오늘 3,506개 자유마을, 이 일이야말로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2024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거둬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게 하고 이걸 기회로 대한민국을 개혁시키고 자유통일을 이루자는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제가 최근에 좀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께서 기대하시고 정광훈 목사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정말 10문화 남긴 5문화만 남긴 사람들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지금 이미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조직을 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여러분, 거기서 마을에서 일을 하시면서 지금 내가 우리 명단, 자유마을 명단에 포함을 시켜서 전부 보고를 했다. 그 숫자가 최소 100명 이상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저는요, 어제 여기 교회 와서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두려움이 콱 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없습니다. 우리가 뛰면서 직접 하지 않으면, 제가 그래서 오늘 아까 도착해가지고 제가 서초구인데 서초구 어떤 분이 책임자고 내가 연락처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도 하고 밥도 한번 사주고 격려를 하려고. 여러분, 지금쯤이면은 최소한 우리 3,506개 자유마을 중에 최소한 2,500개 이상에서는 조직이 완료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고 또 그 명단이 자꾸 올라오고 여기서 총괄하시는 분한테 안심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내가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제가 사단장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윤주일학교 중고등부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 효자가 아니면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없는
효도한다고 생각할 그 사람은 절대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 예. 너희들 애국운동, 지금은 제 후배들, 부하들, 장로님들 될 때마다 실천하지 않고 앉아서 기도만 한다? 아닙니다. 기도를 줄이고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실천해야 됩니다. 예? 하루에 2명이라도 밥을 사주고 국수를 사주고 명단을 짓고 해야 됩니다. 지금 한 해가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딱 1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호소합니다. 이번 1월 22일 날 우리 목사님 미국에 우리 교포들을 또 변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십니다. 갔다 오시는 3주 후에는 여기 계신 모든 자유마을 대표자님들이 그 전에 앞도 투어 보고를 해서 여기 총괄하시는 우리 분들이 정말 박수 치면서 미국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한테 오늘 몇 개 자유마을에서 이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한 개씩 몇백 명입니다. 이런 보고가 갈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대한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직고할까? 여러분, 할 일을 몰라서 헤매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는 다행히 목사님께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일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니다. 제발 여러분들, 저는 막 이 총괄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데 뭐가 부족합니다. 이것 좀 조치해 주십시오. 이런 보고가 막 날아오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남은 인생을 여기에 걸고 꼭 성공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호소합니다.